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주요 지수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증시도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협상과 관련해서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엑스데이트는 6월 1일이며 합의 도달까지 열흘 도체 남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백악관의 의견 차이 축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채 1개월물과 2개월물의 금리가 치솟고 있는데요. 한편 간밤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까지 함께 쏟아졌습니다. 지난 주말 파월 의장이 내비친 금리 중단 가능성과는 달리 블러드 연은 총재가 두 번의 추가적인 베이비 스텝을 언급하면서 연준의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까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채 한도 협상 난항과 재정 지출 축소로 인한 경기 둔화의 가속화 우려, 여기에 더해서 연준의 기조 불안까지 넘어야 할 산이 시장에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오늘도 해외 선물 스테이크 리턴즈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엔 천명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또 한 주 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미국 부채 협상 세 차례 이어졌는데 결과는 뭐 좋게 안 나왔습니다. 네. 일단 메시지들은 뭐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결론이 안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어떻게든 합의는 될 겁니다.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어쨌든 디폴트는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 합의가 좀 덜 도출이 안 돼서 좀 시간이 길어질 뿐이지 어쨌든 결과는 좋게 나올 거니까 우리 시청자들 너무나도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나스닥이 됐든 뭐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 전체적인 어쨌든 상승의 어떤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은 뭐 정체되는 시간을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올 말일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또 바래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많이 또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번 주도 중요한 또 지표들이 있죠. 오늘도 지표 발표가 있었고, 네. 그 지표들이 또 어떻게 시장의 흐름을 또 이어갈지에 대한 분석을 또 해드리고, 오늘 또 제가 또 알찬 또 자료들을 갖고 왔으니까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는 천명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선물은 상방과 하방 모두 대응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을 정확하게 추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천명 마스터와 함께 실시간 추세 정확하게 파악해 나갈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앞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현재 개장 이후 상품별 시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요. 5일만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그 외 모든 통화와 상품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 현재 기준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분봉 차트입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면 다시금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또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 현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2시 30분 미증시 개장을 기점으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하락폭을 최소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은 그럼에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0.29% 하락하면서 13,862.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나스닥 방향, 추세까지 잠시 뒤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5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5일만 오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사이에 약 0.5%가량의 상승폭을 더 키워내면서 2%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일 역시 개장과 동시에 큰 폭으로 더욱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22시 40분이 기점이었습니다. 현재 22시 59분경의 고점, 단기 고점 형성하는 모습 일봉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73.55달러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채 한도 협상을 기다리면서 드라이빙 시즌이죠. 이 수요 증가 기대의 힘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 그 폭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채 한도 협상 불안 심리가 이 상승을 제어하고 있는데요. 오일에 대한 우리 추세 전략까지도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0.3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까지 보합이었던 달러화가 지금 0.3%가량 다시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장에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골드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 골드는 나스닥과 함께 커플링되는 모습까지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골드 0.3%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기준으로는 하락폭을 조금이나마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역시 나스닥과 골드와 함께 커플링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지금 소폭 상승한 데에 따라서 골드와 유로화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유로화는 0.35% 하락하고 있고요. 21시 58분경에 단기 저점 형성하고 지금 다시 소폭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상품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천명 마스터와 함께 우리 나스닥부터 오늘의 추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오늘 시장 또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나스닥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지금 바로 그 의견 들어볼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향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게 이제 아직은 좀 살아 있고, 그다음에 일단 이제 1분기 기업 실적 발표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죠. 근데 여태까지 보시다시피 월가에서 예상치를 너무나도 낮게 잡다 보니까 어쨌든 좋게들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한 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나스닥이 그죠 나홀로 상당히 지금 상승을 많이 하고 오늘까지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면 상당히 뭐 오래 가는 거죠. 뭐 우리 코스피도 거의 7거래일 지금 상승 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시장적으로 아직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시장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근데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 주봉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네. 자, 이게 이제 8월 15일입니다. 여기 8월 15일, 8월 15일, 8월 15일 작년이죠. 작년 15일. 자, 그다음에 현재입니다. 현재. 자, 그리고 보시면 이때 이제 8월 15일이 13,880 정도가 고가를 찍었어요. 그죠? 지금 여기 현재 버전이 어떻습니까? 오늘 13,979 오전에 한번 튀어 올랐죠. 올라다가 이제 14,000을 이제 그러니까 돌파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돌파를 못 해주면서 계속 그 이후부터 연이어 지금 하락장이 원웨이로 연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시간까지. 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데드라인은 결국엔 나스닥은 데드라인 14,000이라고 봐야죠. 자, 만약에 14,000이 강하게 돌파를 오늘 해준다면, 그죠? 상승세가 상당히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14,000이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기술적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일단은 쌍봉입니다. 쌍봉. 그죠? 이제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쌍봉의 신호가 나왔다는 거는 하락에 대해 그 상승에 대해 어떤 모멘텀이 끝나고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 그럼 기술적으로 일단 분석이 그렇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자, 8월 15일 다음 주부터 계속 연이어서 하락이 연출을 해줬죠. 그죠? 자, 이때가 어땠습니까? 이때가 이제 그 작년에 잭슨홀 미팅 때 전주부터 계속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갔죠. 근데 뭐 오늘 이번 주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그 6월 말부터 7월 그죠? 거의 한 달 넘게 상승 랠리가 이어졌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좀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아이러니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결국엔 14,000원 돌파를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8월처럼 8월 23일인가 그때 그랬죠. 그때처럼 하락이
이어질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상승의 모멘텀은 아직은 살아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고점의 어떤 한계점이 아니니까 주봉으로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봉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자, 일봉도 뭐 동일합니다. 일봉도 동일한 게 보면 어떻게 됐든 자, 연이어서 지금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있죠. 박스권에 머물러 있고, 그죠? 여전히 뭐 RSI나 MACD는 아직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14,000을 전혀 돌파하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올 1월부터 우리가 3월 달부터 한번 보자는 1월 달부터 보자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파동 원리로 보면 추세파가 있죠. 추세파, 5파, 뭐 3파 그런 원리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 자, 일단 1파가 나와줬고 2파, 3파, 4파, 5파가 나와줬어요. 기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 기본 이론은 이론일 뿐이에요. 근데 이론에 근거하면 5파가 추세파예요. 추세파. 추세파가 나와준 다음에는 이제 조정파가 나오는 시나리오가 나와요. 조정파는 이제 3파죠, 3파. 그러면 이론적 기술적인 근거에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상승이라도 추세는 일단 마무리가 되고 어떤 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오늘 분기점이 지금 놓여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승보다는 어떤 하락. 대신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제조 PMI가 나왔죠, 발표가. 거기다 서비스의 PMI 발표도 나왔고, 그러니까 잠깐 아까 봤는데, 근데 서비스업 PMI는 일단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 저번 달보다도 좀 높게 나왔고. 결국은 그게 이 꼴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미국에 대한 소비에 대한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은 또 어떻게 골치 아픈 얘기죠. 자꾸 이게 소비가 위축이 돼야 되는데 살아났다는 얘기는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또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패드 워치에서 이번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동결할 건지 인상을 할 건지 그래프를 또 보면서 또 해석을 해야 될 그런 골치 아픈 상황이 또 연출이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조정파의 어떤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상승보다는 어떤 하락에 대신 하락폭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 금요일까지는. 그죠? 아직 뭐 부채 협의 뭐 여러 가지 뭐 PC 발표가 있죠. 금요일 날. 그래서 오늘 하락을 딱 예상을 해드리고요. 자, 오늘 네. 자리값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 오늘 분봉 자리값 보죠. 보시면 그죠? 네. 분봉 5분봉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추세 매매를 지향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27년 동안 그것만 계속 매매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1분봉 다양한 이제 분봉 차트로 매매하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제 기법에 근거하면 무조건 5분봉을 활용하셔서 제 기법을 연구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됐든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내려왔죠.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쨌든 저는 하락을 일단 말씀을 드려서 그럼 저항 라인을 일단 그어놓고 거기까지 올라오는지 안 내려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항 라인이 이쪽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13,900 라인 쪽, 그죠? 13,900 라인, 이쪽. 여기에 또 13,900 라인이 저항대예요. 여기서 계속 저항을 좀 받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뚫려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13,930 라인 거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자, 13,900 라인 여기 이쪽에서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어떻게 5일 이평선의 데드 크로스가 나와줬죠. 그죠? 여기서 이제 많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방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60일 이평선이 단기 조정 변동 라인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뚫려준다면 13,900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3,900 라인에서 적어도 5분봉이 2번에서 3번 정도는 강한 저항을 받아준다면 그죠? 거기서 1차적인 매도로 노려볼 수 있겠다. 근데 역으로 따져서 여기가 돌파했다. 그럼 기다리셔야 되죠. 일단 하나를 보고 선택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매도인지 매수인지 이제 거기에 포지션을 잡고 어떤 투자 전략을 짜나가셔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떤 매매 혼선이 온다. 일단 오늘 매대로 다시 말씀드리고. 자, 1차 저항선 그죠? 13,900. 2차 저항선은 어떻습니까?
13,93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차, 2차 반드시 확인 사살을 반드시 하시고 투자 전략을 짜 나가시면 안전적인 매매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선명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 투자 전략 함께 세워봤는데요.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나스닥,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스닥이 14,000포인트가 변곡점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쌍봉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단기적으로는 13,900 라인에서 이 저항 체크한 후에 짧게 매도 잡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5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의 상승폭을 좀 축소하면서 1.8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럴당 73.38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바로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아까 이제 초기에 이제 앵커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29일 날 이제 메모리얼 데이죠. 현충일이 되면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입을 합니다. 근데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날씨가 많이 덥죠. 뭐 지금 동남아시아도 엄청나게 지금 폭염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아무래도 석유 수요가 많게 되겠죠. 그래도 차를 일단 여름에 또 에어컨 많이 틀면 석유가 또 휘발유 수요가 또 많아질 수밖에 없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 이래저래 일단 감산을 이제 오펙 플러스가 116만 배럴 이제 5월달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드라이빙 시즌과 맞물리면서 일단은 재고가 감산할 수밖에 없다. 그거의 현상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상승이 조금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거기다 튀르키예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쪽에서 일단 2달 동안 지금 송유관이 지금 공급이 중단,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중단된 상황. 자, 그게 이제 뭐 큰 정도의 수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영향을 약간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전체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 여러 개 당분간은 조금 지속될 수 있겠다. 대신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너무 많이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전기값도 오른다는데 여기서 이거 진짜 지금 73달러인데 순식간이죠. 뭐 유가는 너무나도 잘 하시니까 지금 일봉상 보셔도 어떠세요? 막 엄청나죠. 지금 거의 분봉처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순식간에 75달러로 돌파하고 80달러까지 가버리면 정말 여름에 기름값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향적으로는 상승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경기 침체가 이슈가 되면 또 하락으로 가겠죠. 아직 거기에 누그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드러난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또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봉상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자, 쌍바닥이 딱 정확히 나와줬죠. 자, 우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패턴이라는 게 이제 쌍바닥 패턴. 자, 쌍바닥 패턴이 오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죠. 여전히 딱 그러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상황 일봉상 보여줬고요. 자, 제 기법도 말씀드려요. 이평선 기법. 자,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을 사용을 해도 충분히 그 근거가 기술적으로 잡을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상방이면 어떻습니까? 요 파란 게 5일 이평선이고 요 녹색이 20일 이평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교착점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강하게 장대응분 현재 나와 있죠. 오늘은 일단은 여기에 걸쳐져 있지만 내일 한번 양봉이 나와준다면 완전히 골든 크로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지표. 자, RSI, MACD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RSI도 보시면 어떠세요? 자, 일단은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MAC도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보조 지표, 그 다음에 기본 지표. 그게 다 3박자가 맞아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기술적이나 시향적으로 당분간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결국에 이제 변곡 라인은 75달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만약에 내일까지 올라와 준다면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뚫린다. 그럼 80달러 금방 날아가겠죠. 그래서 내일 우리 시청 내일은 제가 안 나오니까 내일 75달러를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매매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일봉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오늘 자리감 드리겠습니다. 자, 분봉, 5분봉 본다. 다시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은 뭐 상당히 좀 올라갔다가 저항을 좀 약간 받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자, 오늘 일단은 매수에 대한 어떤 폭은 뭐 마무리가 됐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죠? 오늘 상승폭도 상당히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요쪽이 되겠죠.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가 딱 나오잖아요.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가 이제 윗꼬리가 상당히 이제 높게 달렸어요. 결국엔 이제 위로 올라간다는 게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쪽 73.54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73.54달러. 그죠? 여기 딱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그죠? 캔들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래서 73.54달러까지 한번 올라준다면 여기서 똑같이 드리는 말씀 5분봉을 적어도 2번에서 3번 정도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수익을 내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전제 조건이 또 있습니다. 보조지표 RSI가 MACD가 매도한 시그널이 정확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안 맞고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지금 아직은 5분봉이 어때요? 상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좀 올라가면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각도가 좀 꺾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맞았을 때 진입을 해서 짧게 수익을 내는 걸로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에 이어서 5일까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현재 5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보조지표도 그 기본적인 지표도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쌍바닥에 출현했고요. 보조지표에서도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75달러 선이 변곡점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자리값, 이 진입 자리값 같은 경우에는 상승은 상승이나 상승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미 매수에 대한 자리값은 다 나와서 현재 다시 한번 진입하게 된다라면 73.54달러 선에서 저항 2-3번 확인한 후에 짧게 매도 전략 취해보라고까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5일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0.12%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0.09%로 또 바뀌었네요. 네, 지금은 1,97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골드도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자, 골드는 오늘 여전히 오늘도 하방으로 보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일봉상 보셔도 전일이 이제 종가가 19772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가가 지금 이제 19756이거든요. 그럼 197 아까 이제 종가 1977에서 강한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자, 그럼 오늘 이게 완전히 오늘 정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점에서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겠죠. 오늘 고점에서 일봉상 봤을 때 고점하고 전일 종가 사이에서 계속 저항을 받아준다면 거기서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롱 포지션을 잡으면서 수익을 좀 많이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매도로 보는데 그 지점에서 어떤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서 보셔도 지금 강력한 어떤 저항대가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으면서 여전히 똑같이 그렇죠. RSI, MACD 그죠? 하방에 시그널이 계속 현재 ING 상태 그죠? 결국엔 달러 인덱스하고 이제 다시 말씀드린 달러 골드하고 그죠? 골드하고 달러 인덱스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103을 아까 중반 때까지 아까만 지지를 해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 103 중반 그러니까 103을 깨지 않는다면 달러 인덱스 103을 깨지 않는다면 금리는 골드는 추가적인 상승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겠다. 그래서 요걸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서 골드를 안전하게 투자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오늘 자리값 드릴게요. 아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네. 그래서 자, 고점입니다. 고점에서 정확히 딱 보시면 됩니다. 어제 아까 종가니까 1977이었죠. 아까 전일 종가. 네. 전일 종가 1977 전종. 그다음에 현재 고가가 1975죠. 19757이네요. 757. 네.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사이에 들어가셔가지고 매도죠. 매도로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신다면 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신 좀 상당히 좀 오늘 움직임 폭이 상당히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지루한 시간이 되니까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시고 요 근처에 왔을 때 수익을 좀 빨리 끝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골드까지 한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가죠. 1975.5달러, 어제 고가 1977달러 선에서 이 저항 확인 후에 매도 전략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짧게 수익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상품에 대해서 추세와 시황 함께 확인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도 함께 짚어주고 계시지만 방송 이후 평일 같은 경우에는 노랑톡방 통해서 함께 대응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방송 중에만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천명 마스터의 매매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5월 첫째 주의 매매일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모든 상품에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총 수익률은 27% 보여주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게 홍콩 항생이 200틱이 넘는 237틱의 수익률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5월 둘째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S&P 500은 계속해서 지금 지난달에 이어서 수익을 매주 가져가고 있고요. 5일도 100틱이 넘는 수익, 홍콩 항색은 5월 둘째 주에도 200틱 가까운 수익 올려주면서 총 수익률은 26%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5월 셋째 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수익은 역시 5월 셋째 주에도 계속해서 이 수익으로 마감을 하고 있고요. 5일도 소폭 수익, 골드와 홍콩화생에서는 소폭 손실이 있었지만 우리 S&P 500에서의 큰 폭의 수익 덕분에 수익은 12%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3월의 총 누적은요, 무려 틱수로는 1,856틱에 147.7%라는 높은 수익률로 마감을 했고요. 네, 4월 같은 경우에는 총 누적 수익이 무려 907틱에 91%라는 큰 수익률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천명 마스터와 함께 매매일지 함께 점검해 봤는데요. 좀 그중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S&P 500이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질문을 해보고 했는데 틱수가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도전해보기도 시도해보기도 쉽지 않을 텐데 아니,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어요. 매주, 뭐 지난달, 그 전달. 그 비법이 뭔지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하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하기 때문에 먼저 그 이야기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티 가치가 너무 높죠. 네. 티 가치가 일단은 12.5불이잖아요. 12.5불. 12.5불이고 나스닥이 어떻습니까? 나스닥이 5불이잖아요. 그럼 0.5배 차이가 나죠. 부담이 많이 가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나와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27년 동안 이 시장에서 계속 존재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외환 거래를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모든 상품의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은 어쨌든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뭐 이게만 뭐 어차피 큰 게 아니잖아요. 나스닥도 그렇고 항생도 그렇고 모든 상품 자체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이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얼만큼 우리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느냐. 네, 그게 이제 그 포커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변동폭이 우리 저 시청자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은 지정가를 잡더라도 찬스를 놓치는 바람에 변동폭이 크니까 그죠? 진입을 못하는 경우 그래서 시장가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시장가는 아시다시피 뭐 운이 안 좋으면 그죠? 대부분 일단 어느 정도 매틱 손실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시장가 청산, 시장가 진입 리스크가 많죠. 위험 부담도 많고 거기에 반해서 S&P는 어떻습니까? 방향은 일단 똑같이 갑니다. 3대 지수 동일하게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정가를 낼 수 있는 어떤 변동폭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차트 자체가 천천히 움직여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우리가 시장을 차분히 바라보면서 진입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S&P를 자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시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자,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천명의 수익을 내는지도 우리 시청자들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오늘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자 일단은 오늘 나스닥의 예를 한번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법은 자 초보자분들도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법이라는 게 복잡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쉽게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오늘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5일하고 20일 이평선을 사용해서 우리가 한번 수익을 내보는 그런 이평선을 사용한 겁니다. 이평선을 사용해서 자 일단은 상승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상승, 상승은 둘째 치고요. 일단 매도 오늘 매도로 제가 봤으니까 자 매도는 일단은 요 파란 게 5일 이평선이다. 5일 이평선이고 그 다음에 녹색이 20일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요게 5일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면은 요게 우리가 매도의 시그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진입을 하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죠. 자, 일단은 매도니까 어떠세요? 캔들 자체가 음봉 캔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안 나와주면 안 됩니다. 물론 매도니까 무조건 음봉이 나와줘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가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요 지점에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요 지점에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안착을 완전히 해줘야 돼요. 요 지점, 안착하는 지점이 있죠. 여기. 이제 22평선을 완전히 벗어나서 안착을 해주는 지점. 이 지점에서 들어가서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타점, 진입 타점이 돼요. 진입 타점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전략. 이게 바로 나스닥 또 S&P 다우에 대한 하락에 대한 매매 기법 되겠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겠죠. 자주 연습을 해보시면 그렇죠. 여러분들 눈에 많이 익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S&P 또 어떻게 히스토리가 또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네. 수익을 냈는지 그죠? 네, 간단하게 한번 네, 들어볼게요.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해서 설명을 드리고 네, 이게 계속해서 뭐 매주 그리고 매달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게 그게 더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신기합니다. 예, 뭐 이렇게 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이게 결과 네. 좋게 나온 것 같고요. 네, 결국에 이제 시향이 먼저 제가 몇 번 하면 시향이 먼저냐 차트가 먼저냐 근데 시향이 먼저라 항상 말씀을 드려요. 결국에 이제 3월 16일 이제 SV가 사타가 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서 오히려 나스닥보다는 상승폭은 조금은 제한적이었지만은 어떤 일봉상 보셔도 박스권에 지금 딱 보셔도 어떤 박스권에 지금 머물러 있죠. 박스권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일봉상은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평선 한번 보자는 얘기. 이평선이 우상향을 전체적으로 약하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122평선에서 이게 장기 이제 이평선이죠. 여기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뭘 중간중간에 또 장대 양봉이 계속 나아졌고 이런 것도 일봉상으로 보고 봤을 때 상당히 박스권 매매가 하기가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렇게 제 기법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4,200이 우리 시청자분들 장기도 또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4,200. 4,200이 나스닥까지 14,000이라고 그랬고, 자, S&P가 4,200이 변공 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걸 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결국 4,200을 못 깼어요. 물론 깼죠. 한두 번은 깼는데 결국 오늘 또 저항을 받고 내려와 있는 상황. 그래서 저는 4,200을 변동 라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우리 시청자들 항상 그걸 보시면서 저항을 받는지 지지를 하는지 그걸 확인하시면서 일봉을 보시면서 항상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서 추세 매매를 하셔야 된다. 박스권 매매를 하긴 지금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네, 아쉽네요. 너무 아쉽죠. 그래서 어쨌든 12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기법을 총 3가지를 무료로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또 교육도 제가 잘 시켜드리고 그쵸. 그다음에 제가 또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커리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한 8가지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1000명이 만날 기법 속에 녹아나 있으니까 그 기초부터 배워나가면서 중급 고급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노란톡에서 교육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12시 전까지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시 전까지 들어오셔야지 해외 선물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모든 교육 커리큘럼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서명 마스터와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번에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뉴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6월 기준금리를 둘러싼 연준 내 분열이 심화되는 가운데 연내 2차례 추가 인상을 촉구하는 견해까지 나왔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올해 2번의 추가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며 차라리 일찍 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경기 침체 지표인 장단기 금리 역전세가 1980년 5월 이후 222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며 무려 43년 만에 최장기를 기록했습니다. 캠벨 하비 듀크대 교수는 현재 모든 주요 수익률 곡선 지표가 일제히 경기 침체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모인 G7 정상들이 중국에 대해 매우 강경한 어조가 담긴 성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중국 고립은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밀라노 공과대학의 줄리아노 노시 부학장은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천명 마스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참 연준 위원들이 머리가 너무 아플 거예요. 그죠? 일단은 뭐 두 가지의 이제 성향을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동걸론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파월이 그죠? 버냉키하고 이제 미팅을 했죠. 미팅을 하면서 일단 참 시장에 좋은 얘기를 또 꺼냈단 말이에요. 일단은 6월 달에 동결에 대한 어떤 발언들을 끄집어내면서 시장을 좀 진정을 시켰어. 참 또 공교롭게 이상한 거예요. 그날 또 미 부채 협상이 또 결렬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급락을 하다가 이제 파월이 거기를 또 진정을 시켜주는 뭐 각본도 희한한 각본이에요. 둘이 짠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분위기 참 좋았다가 갑자기 또 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 그죠? 센트루이스 총재죠. 이 사람은 워낙 이제 상당히 매파적인 사람이에요. 작년에도 이분이 한 말씀이 어땠습니까? 작년에 6%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6%까지. 뭐 어디 또 일반 다른 리서치에서는 또 8%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제 적어도 2번은 올려야 된다. 2번 올리면 현재 5.25잖아요. 그죠? 5.25면은 5.75죠. 5.75.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수치에 근접해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 사람이 하는 얘기 그겁니다. 자, 어차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느슨하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벌써 10년대, 80년대를 제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강도 높게 빨리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뜨뜻미진하게 가지 말고 과감하게 빨리 뭔가를 정책을 결정을 짓고 나서 꺾어지는 걸 확실히 봐야 된다. 그래서 파월의 의견에서 상당히 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반대 의견, 동결론자는 뭐냐면 자, 일단 6월 달은 스킵을 하자. 스킵하자는 얘기예요. 6월 달 스킵하자. 그죠? 스킵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 추후에 7월 달이죠. 인상 여부를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가 이제 팽배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뭐 이유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발 위기가 아직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고, 뭐 신용 경색에 아직 시그널이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고, 좀 한 발 물러서는 파월하고 같은 입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과연 누구의 선택이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지겠죠. 뭐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결국 이제 데이터가 말해줄 텐데, 자, 이게 재밌는 그림이 또 나왔어요. 무슨 그림이냐면, 자, 이제 캐나다가 이제 웃기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네. 캐나다가 이제 2번 금리 동결을 했어요. 2번 금리 동결했죠. 금리 동결을 했는데, 자, 안 좋은 이상한 시그널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3월 달에 4.3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2번을 동결을 시켜서 결국엔 좋게 나올 거라고 이제 캐나다가 예상을 했는데 결국에 0.4, 0.1% 또 상승을 해버리는 결과를 낳았던 거예요. 자, 캐나다하고 이제 미국하고는 또 비슷하죠. 물가 상승 숫자도 비슷하고 어떤 상황들이 좀 경제 상황들이 상당히 밀접한 국가다 보니까 상황들이 상당히 비슷한 면들이 많아요. 그죠? 누굴 뭐 미국을 쫓아가든 캐나다 누구는 이제 같이 동조하는 그런 커플링 되는 현상들이 이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자, 6월 달 전에 이 데이터를 분명히 미국
파울이 연준 위원들이 봤을 거라면 야 이상하다 캐나다가 저 2번을 이제 동결했는데도 저게 안 내려갔단 말이야. 그럼 사태가 조금 심각하게 또 바라봐지겠죠. 그죠? 이런 또 의구심을 또 가질 거고. 자, 금요일에 또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상은 지금 저번 달하고 동일하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아직은 이제 데이터를 분명히 연준이 확인하면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데이터가 뭐 지금 캐나다처럼 나와준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캐나다 말 많잖아요. 금리 인상 무조건 다시 해야 된다.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미리 선제 데이터를 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캐나다 꼴로 하면 안 되겠어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제임스 블러드가 얘기한 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다. 단 금리는 없다. 그러면 증시에는 아직은 상승이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럼 빠르게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222거래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명 마스터님. 네. 자, 뭐 침체 지표라고 얘기를 하죠. 침체 지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과거에 어떤 교수가 하버드 교수가 만든 건데 지금 80년 이후 이제 최장기 장단기 금리 역전. 뭐 80년대 우리 시청자도 아시다시피 석유 제2차 파동이 있을 때예요. 그때도 엄청난 인플레이션, 그래서 19%라는 고금리 정책을 단행해서 이제 한풀 꺾여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상당히 또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요. 요 오른쪽 데이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2022년 10월부터 그죠? 여기 제로가 이제 역전이 안 된 시점이에요. 역전이 안 된 시점. 근데 10월부터 이제 역전의 폭을 7월 달에 조금 역전을 7월 달에 한 번 이제 역전을 한번 해줬어요. 조금씩 해줬는데 한 번 또 올라갔다가 9월 달에 올라갔다가 이제 10월부터 계속 지금 하락을 거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웨이는 아니지만 한 번 또 올라갔지만 3월 달, 1월 달 조금 올라갔죠. 그죠? 근데 결국엔 지금 다시 한번 꺾여주는 상황. 그죠? 꺾여주는, 그래서 현재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거의 1.7% 정도 와 있어요. 이게 지금 3개월물 10년물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바라보는 거는 3개월년 10년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시장은 2년물하고 10년물을 바라보죠. 시장은 무시하자고요. 연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어떤 침체에 대한 전조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침체가 찾아온다. 이게 경기 침체다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벌써 이제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거는 아직도 뭐 워낙 타이트한 노동력 시장, 또 소비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GDP 발표가 이번 주 또 있겠지만 또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은.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은행하고 좀 연관을 상당히 우리가 질 필요가 있어요, 은행. 자, 은행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은 자, 장기 대출이 있고 그다음에 단기 대출 있잖아요. 그죠? 은행이 먹고 사는 거는 장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 일단 이자가 높죠. 이자가 높고 이게 주 수입원이에요. 모기지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대신 리스크가 많으니까 이자를 좀 나 세게 받아야 되겠다. 대신 길게 해주잖아. 그러면 대충 모든 사람들이 이거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근데 단기는 재미가 없어요. 이자도 뭐 적고 그리고 그때 금액도 크지만 별로 은행에선 이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5.25%잖아요. 5.25%에다가 장기 대출도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자, 당장에 좀 위험한데 장기 대출 받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지금 뱅크런 뭐 속속 터지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 단기 대출 갖고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꼴은 어떻게 돼요? 은행에 대한 위기감이 또 이 장단기 역전이 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가 꺼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는 증시에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 꼴로 경기 침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G7에서 중국 고립 시나리오가 불가능하다라는 좀 이슈인데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천명 마스터님. 네. 자, G7회가 좀 모르겠어요. 이게 분위기가 좀 제가 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 바이든 때문에 너무 어수선하게 간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이 이제 부채 협상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막 노인네가 동부서주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자, 결국엔 뭐 가장 핵심은 그거죠.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 압박, 그죠? 그리고 이제 중국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중국에 대한 거는 뭐 그거죠. 일단 반도체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먹거리는 AI죠, AI. AI가 이제 전 세계 이제 어떤 먹거리를 지도를 할 텐데, 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쨌든 중국이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죠. 그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이번에 얘기 나왔는데 그거죠. 자, 디커플링은 아니다. 탈도 너하고 니네 각기 가는 건 아니다. 그냥 리스킹이다. 그냥 디리스킹이다. 그렇다면 위험에 대한 것만 우리가 제거할 뿐이지 나머지 부분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너희들과 같이 가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뉘앙스를 꺼냈단 말이에요. 중국은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거 미국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니네는 좋은 거 다 가져가고 돈 안 되는 것만 우리가 다 하라는 얘기냐. 과거 20년 동안 중국이 전 세계 싸게 물자를 뿌렸잖아요. 자, 그런 영양가 없는 거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국도 이제 AI에 같이 발 맞춰서 우리도 좀 정말 고부가 가치 사업을 좀 하고 싶다는데 유럽하고 미국이 그거 곱지 않은 신호를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미국이나 유럽도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어떻게 됐든 이런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 그죠? 중국한테 원조를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안 받으면 어떻게 지금 인플레이션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리쇼어링,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각자 도생하자. 그건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뭐 정말 싼 것들 뭐 유리 뭐 컵부터 시작해 신발 뭐 등등등 다 제조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건비 센데 답 안 나오죠. 물가 고물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들 일단 중국에서 좀 받았겠다. 뭐 그런 이제 아주 얄팍한 상수를 쓰고 있는데 제가 중국이라도 그건 억울히 안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내가 하긴 하는데 AI에 대한 부분에 일정은 우리도 먹고 살게 해줘야지. 그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2020년도 22년 작년이죠. 자 미국이 상품 무역 적자 거의 1조 달러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더 심하죠.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이 안 된 이상은 어떻게 돼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중국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은 쉽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중 무역 갈등 자체가 미국은 자꾸 뭐 니네들하고 같이 함께 해빙기를 막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의 속내는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마이크론 사태까지 지금 터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황 정확하게 추세까지 잡아주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 바로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천명 마스터의 온라인 무료 강연회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5월 24일 수요일인데요. 천명 마스터님,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전 세계 핫 이슈 또 우리 코스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 부채 한도에서 3차까지 결렬이 됐잖아요. 근데 데드라인이 25일입니다. 25일이면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이 되겠네요. 금요일 오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죠? 일단 물 건너 간 거죠. 29일 날 이제 아까 메모리얼 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메모리얼 데이 지나면은 이제 이틀 남았어요. 뭐 의회에서 같이 뭐 뚝딱 한데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5일까지 과연 부채 한도 협상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투자의 포지션을 잡을 거냐에 대한 거를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핵심만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송에 이어서 못다한 이야기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 들어오셔야지 내일 온라인 공개방송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QR코드 통해 함께 해주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모든 차트 기법 오늘 12시 전에 모두 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